2012년 2월 26일 오전 4시 15분경 광주에 있는 광산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오는데요. 여기 한공원 주차장인데요. 차에 불이 났어요. 어머. 얼른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지나간 택시 기사님이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 소방서에 신고를 했고요. 근데 문제는 화재를 다 진압하고 보니까 차량 내 트렁크에서 시신이 나온 겁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SUV 차량이 거의 뼈대만 남은 채 시커멓게 전소됐고요. 트렁크 안에는 시체도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만큼 네. 다 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 화재 사건이 아닌 것으로 보고 네. 일단 현장 감식부터 들어갔죠. 네. 이상한 흔적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상? 노란색의 뭔가가 얼굴, 손목, 발목 등에 붙어 있는 것이 발견됐어요. 이 노란색이 결박을 한 흔적 같아요. 노란색 박스 테이프였고요. 결박하기 위해서 쓴 걸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면 그 시신 확인이 됐나요? 불에 너무 타서 지문은 확인할 수 없었고요. 다만 체형을 보니까 젊은 남성으로만 확인이 됐었습니다. 누가 불을 질렀는지 확인이 됐을까요? 근처 CCTV나 블랙박스를 찾아서 모두 확인했는데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전혀 없었고요. 당시 새벽이라 목격자도 신고하신 택시 기사님 뿐이었었고요. 차량 안에 증거가 될 만한 것도 모두 다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전형적으로 이제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방화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 소유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유분이 그렇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죠. 차량 번호판까지는 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예. 차주를 조회해서 확인해 보니까 20대 남성의 황모 씨로 주소지가 전라북도 고창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일단 차주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먼저 해봤는데요. 거기서 한 번 더 이 사건에 심상치 않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량 화재가 일어나기 이틀 전인 24일에 가족이 가출 신고를 해놨더라고요. 형사님께서 이 차주인 황 씨의 가족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죠. 황 씨는 사건 6개월 전에 광주에 있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고요. 외산촌 집에서 회사를 다녔다고 그래요. 2월 20일 그 당시 이제 월요일이었는데요. 평소처럼 멀쩡하게 출근을 한 후에 연락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일에 가출 신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나흘이나 지나고 나서 신고를 한 건데 왜 바로 신고를? 당시 확인된 것으로는 회사 여직원과 사귀고 있었는데 여자친구 집에서 며칠씩 잠을 자고 오는 경우도 덜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여자친구 집에 갔겠거니 했는데 23일 날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요. 출근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바로 여자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랑 20일 날 저녁에 저녁 식사를 같이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도 황당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좀 이따 연락할게요. 전화 못해요. 인사도 못하고 가네. 그동안 즐거웠어. 전에 조직 비슷한 데 있었는데 거기 다시 가야 해. 미안. 연락하지 마.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그 뭐 지금은 회사를 다니지만 좀 조폭들하고 좀 엮인 사건이 아닌가 싶네요. 우리가 끝에 말투가 연락할게용. 전화 못해용. 이렇게 이제 뭔가 장난스럽게 했다가 갑자기 되게 그동안 즐거웠어. 뭐 가야 해. 되게 오피셜하게 확 바뀌었잖아요, 분위기가. 네네. 그래서 형사님이 그 주변의 지인분들에게 확인을 해봤다고 해요. 네, 조폭은 전혀 관련성이 없었고요. 평소에도 말수가 없는 편이었고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국과수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 변사자의 시신에 기도해서 그름이 매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 전에 사망했는지 화재로 인해서 사망을 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불이 나면 이제 그을음이 생기는데 호흡을 하면 기도하고 폐에 이 그을음이 묻어 있게 돼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다면 이미 사망한 이후에 불이 났다라는 것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테이프로 결박이 되어 있었고 이미 불이 나기 전에 사망을 했다. 저희가 혹시나 싶어서 황 씨 가족들과 시신의 DNA를 대조를 맡겨놨었어요. 그 결과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이명사님께서 황 씨의 살아생전 행적을 네.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을 했어요. 일단 황 씨의 마지막 출근일이 20일로 확인돼서 그날부터 행적을 찾아봤는데요. 20일 날 밤 9시쯤에 차량을 타고 퇴근하는 모습이 찍혔더라고요. 9시 21분경 마지막 통화를 했는데
그때는 회사 관계자 업무 통화를 한 것이라고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황 씨의 금융 기록을 추적했는데 같은 날이죠. 20일 날 밤 10시 24분경에 카드 2개로 130만을 인출한 것이 확인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또 그거 있잖아요. 인출했다. 무조건 있죠. CCTV에 얼굴 카메라 찍혔을 있죠. 것이다. 그렇습니다. 찍혔습니다. 그래서 형사님들도 이게 긴가민가 했다고 하거든요. 네, 보시는 것처럼 모자를 풀 눌러 써가지고 누군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자친구한테 방금 확인한 사진을 보여줬더니 자기 남자친구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옷이 남자친구 옷도 맞고, 근데 평소 모자를 안 쓰고 다니는데 왜 모자를 썼는지 그 부분만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 하나는요. 황 씨의 행적이 2월 24일 경기도 수원에서 확인이 됩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한 기록이 네? 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저희들이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그 확인해 보니까 황 씨의 실종 소식을 전해 들은 전 여자친구가 황 씨의 친구들 연락처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아이디와 비번으로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던 것이죠. 황 씨 주변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네. 저희들이 황 씨의 회사 직원들을 만나서 최근 황 씨에게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었을 네. 만한 일이 있었는지 또 물어봤죠. 네. 물어봤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갑자기 얘기도 없이 사라질 사람이 절대 아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직원 한 분이 저를 조용히 따로 부르더니 이건 아마 다른 직원들은 모를 텐데요. 사실 황 씨 여자친구가 황 씨랑 만나기 전에 김 과장님이랑 회사 밖에서 몰래 만났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리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뭐 어쩐 건지 이게 나중에 삼각관계 같더라고요. 그동안 조사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자친구에게 확인을 했죠. 예, 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네. 그 여자친구가 김 과장이랑 만난 건 2011년 9월경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3개월간 비밀리에 교제를 했고, 그런데 황 씨를 만나면서부터 김 과장한테 헤어지자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혀 관련 없는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생각했었다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확인된 거는 사건 발생 한 열흘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국과수에서 비보가 들려와요. 네, 불탄 시신의 DNA와 황 씨 가족의 DNA를 대조한 결과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사망자가 황 씨였던 거죠. 그럼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면은 아까 말한 그 삼각관계도 있었고 정황상 지금 어쨌든 김 과장이 제일 유력한 용의자로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도 김 과장을 그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김 과장의 행적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네. 20일 날 밤 퇴근길에 김 과장이 황 씨랑 만난 정황이 어렴풋이 CCTV에 찍혔더라고요. 밤 9시경에 차량으로 걸어가는 황 씨 모습입니다. 9시 1분경이었고요. 그 전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11분 전이었어요. 황 씨보다 먼저 퇴근하는 김 씨를 포착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불빛 보이죠? 네네네. 주차장 도로가에 차를 세웁니다. 숯불 사이로 보는 그 브레이크 등, 그게 이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8시 57분경에 다시 그 김 씨가 주차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겁니다. 김 과장이 황 씨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황 씨가 타니까 김 과장이 바로 동시에 탄 걸 수도 있죠. 바로 황 씨 차 옆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지금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아마 거기 CCTV가 없어서 확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황 씨가 퇴근해서 나와서 자기 차에 탈 때까지 자기는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의도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황 씨가 차량에 탑승한 지 약 4분 후에 황 씨 차량이 주차장을 벗어나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김 씨랑 같이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할 수 있었나요? 저희들은 그때 같이 타고 빠져나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김 과장 차가 그 시각 이후로 해서 이동하는 것을 저희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CCTV 영상이 다 안 나왔는데 황 씨가 타고 곧바로 차량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그런 장면이 확인됐어요. 황 씨 차에서 몸싸움이 저희들은 벌어졌다고 추정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 여자친구를 만나서 사진을 다시 보여줬죠. 한번 잘 보라. 그랬더니 뒤늦게 다시 보니까 남자친구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친구 말로는 모자도 좀 다른 것 같고, 남자친구는 원래 지퍼를 끝까지 이렇게 올리는데 다 올리지 않은 것이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러는 겁니다. 사실 형사님은 이제 처음부터 가족들에게 확인을 부탁을 드렸었어요. 가족들이 너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부모님을 한 번 더 찾아뵀었거든요. 네, 아드님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보자 그러라고 얘기했더니 울먹울먹 하시면서
입술을 파르르 떠는데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말문을 여시더라고요. 체격도 비슷하고 점포도 아들 것이 맞긴 맞는데 우리 아들은 아닙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2월 20일 통신 내역을 저희들이 위치를 확인해 봤는데요. 그때 완전 확신을 했죠. 황 씨의 카드로 인출했던 그 시각 김 과장이 은행에 있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김 과장의 카드 내역을 봤더니 26일 새벽 2시경에 집 근처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로 산 게 확인됐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김 씨가 사는 아파트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그날 새벽 4시 40분경에 김 씨의 집에서 불이 켜졌다가 잠시 후에 꺼지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기사님이 화재 신고를 했던 시간 네. 새벽 4시니까 범행 시간이랑 이제 거의 얼추 맞아 네, 떨어진다고 맞아 봐요. 떨어져, 떨어지는 맞아 거죠, 이게 뭐. 떨어지는 네. 사건 발생 18일 만에 당신을 차량 방화 살인범으로 긴급 체포한다. 좀 놀라다가 순수히 경찰차에 올라탔었고요. 경찰차로 이송할 때도 한마디도 안 하고 조용히 그냥 있었습니다. 선생님 차로 놓던가요? 아니요. 역시. 한 2시간 가까이 계속해서 자기가 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진술을 거부하고요. 그 말로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눈빛도 왠지 불안해 보이고 손도 부들부들 떨면서 아 그냥 직진으로 나가야겠다 판단이 섰죠. 김 씨한테 그 불에 탄 피해자의 시신 사진 탁 던져주면서 내가 한 짓을 봐라고 했더니 그 사진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눈물을 쭈르르 흘리기 시작하더니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여자애하고 만나는 거 알고 나서 나중에는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왜 만나냐고 떨쳐내지 못하는 거 보면 그게 사랑이라고 다행이죠. 지금 저렇게 얘기했던 김 씨는 네. 어린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고요. 가족과 떨어져서 지방에 내려와서 혼자 지내던 중에 바람을 피운 거죠. 그렇지. 피해자인 황 씨한테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헤어지라고 협박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사생활이니 신경 쓰지 말라. 그리고 강하게 나가니까 오히려 그 질투가 세졌고 그래서 눈이 멀었고 그래서 납치하고 범행을 했던 것 같아요. 2월 20일 날 미리 케이블 타이어하고 박스 테이프, 커터칼 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준비했네. 예, 그리고 그날 저녁에 황 씨가 운전석에 타자마자 뒷좌석에 올라타서 결박해서 일단 납치부터 했다고 합니다. 황 씨는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에게 조직으로 간다. 날 찾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고요. 김 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황 씨의 점프와 신발 이거 등을 착용하고 돈을 그 현금 인출기에서 인출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을 왜 빼냐고. 남의 사랑이라며. 돈을 사랑이라며.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자친구랑 헤어지자고 몇 번이나 경고했는데 계속 만나니까 황 씨 때문에 본인이 정신적 이상이 생길 정도로 상당히 고통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돈으로라도 보상도 받고 싶었다. 피해자 말로는 돈을 인출한 후에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서 다시는 그 여자랑 만나지 말고 여기서 떠나라. 다시 무차별적 구타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차로 다른 곳으로 이동해가지고 한 번 더 협박을 하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그랬는데 그때 황 씨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더랍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렇게 계속 한 거죠. 그 국과수 부검 결과로도 테이프로 얼굴을 칭칭 감아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질식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원 주차장에 황 씨의 시신이 있는 채로 그냥 차량을 두고 간 거죠. 네. 범행 다음 날 21일에도 아무렇지 않게 회사를 출근했다고 합니다. 범인은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시신이 발각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기 흔적이 남아 있을까 봐서 시신과 함께 차량에 불을 지른 거죠. 이번 사건도 2번 죽였네. 여기서 3번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130만 원을 뭘 했습니까? 일부는 피해자 황 씨 장례식에 조의금으로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 일부로 또 있어요? 나머지 돈은 자기가 사귀었던 여자친구한테 용돈을 주면서 다시 만나자고 콜을 했었고요. 그리고 데이트 비용으로 썼답니다. 불법 성매매에도 썼고요. 인간으로서는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